196회 을미사변 아관파천 우화단 사건. 자, 이제 근대사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가지기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사건. 일본이라는 국명. 일본이라는 의미는 전세계 나라의 근본인 대법황청인 금성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해주를 태양주 박주인 해일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을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의 지명과 역사를 그대로 현재의 동해바다 열도에 이입해 놓은 것입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수양과 고죽으로 수양은 우리가 서울인 수도와 동일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현 열도의 수도라고 하는 동경은 우리의 지명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를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인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지명과 역사가 그대로 열도에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열도의 역사라고 하는 일본서기를 보면 중국사 25사의 복사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없습니다. 현 일본 열도에 쪽발이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아마도 근대의 시기입니다. 현 열도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모두 강단사학의 하수인들입니다. 현 한반도에 우리는 없었고 열도에는 북해인 북코리안들이 아이누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닐까요? 을미사변의 장소. 그 당시 천하의 중심 태양주 박주인 해주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인 일본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자폐는 국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아니라 외세의 지원을 받는 앞잡이인 단지 무장 세력들의 결합체였을 뿐입니다. 국가적인 법치주의가 있는 집단의 이성들이 벌일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짓거리들을 백주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1895년 새벽에 폭도들은 고종과 중전의 침소인 권천궁에 난입하여 고종에게 미리 준비한 왕비의 폐출 도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위협했다. 그러나 고종이 이를 거부하자 왕세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국내부 대신 이경직을 살해한 뒤 오코루에서 왕비를 처참하게 시해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화장하는 야만적 행동을 저질렀다. 히로시마를 광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명 광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편의 역사를 분석할 때에는 지명들의 이름을 한자 지명으로 파악해서 그 한자의 지명들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전환시켜야 됩니다. 명성 황후께서 시해당한 오코루의 지명을 살펴보면 신증 동국 여지스남 경도의 문직공서를 인용합니다. 빙고 동서 이고를 두어서 얼음의 저장 얼음의 발급을 맡았다. 동고는 두모포에 있어 제사 소형에 바치며 얼음을 저장할 때는 저자도 근처에서 개천의 하루를 피하는데 얼음은 1244짝을 간직한다. 이곳에 오코루가 있어 명승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오코루가 동빙고에 있었는데 이곳이 경도에 나오는 것은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과 경도인 서울의 일체화 주작으로 인하여 한양장안의 관중에 있었던 광화문과 경복궁이 경도인 서울에 있는 곳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는 한양장안의 관중에 계셨습니다. 이전에 경복궁에 가면 명성 황후께서 시해당한 곳이 그곳에 있었다고 했는데 신정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명성 황후께서 시해된 오코루가 역사 속 동빙고에 있었다고 진실을 밝혀줍니다. 현재의 경복궁과 동빙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관 파천. 명성 황후께서 경복궁에서 학살되고 난 후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친미 친노 세력은 고종을 궁궐 밖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 정권을 세우고자 했다. 1895년 10월 10일 춘생문 사건은 친노 세력이었던 이범진 등이 춘생문으로 입궐하여 고종을 데려오려는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범진은 또다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그 당시 친미파였던 이완용, 이윤현 등과 모의하여 고종에게 접근
왕실의 안전을 위해 잠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고종은 마침내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여 1890년 2월 11일 새벽 왕과 왕세자가 궁녀의 가마를 타고 극비리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 자, 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을까요? 이 러시아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저자의 역사적인 감각을 무력화시킨 존재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의 정체를 압니다. 아간 파천의 주인공 러시아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인 러일 전쟁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입관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러시아인 아라사 제국은 코리아 연방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코리아와 러시아의 관계를 숨기고 조작하는 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일환입니다. 의화단 사건. 중국사에 등장하는 의화단 사건은 청일전쟁 이후의 가부동학 혁명의 연장입니다. 이 의화단 사건이 바로 동학혁명의 연장으로 의화단 사건의 주요한 내용만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 말기 1899년에서 1901년까지 산동지방 화북지역에서 의화단이 일으킨 외세 배척운동이다. 부청 멸량을 구호로 내건 본격적인 의화단 운동은 독일 로마 카톨릭 선교활동이 왕성했던 산동성의 북부지역에서 1898년 4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역사적인 내용이 조작되었지만 의화단의 신앙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의화단은 비록 통일된 조직이 없었지만 기울이 엄격하였다. 그들은 일률적으로 당규를 지켜야 하였으며 단 밖에서 활동할 때에는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여야 하였고 밤이면 거적을 깔고 자는 고생을 할지라도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은 정부의 군대를 무서워하여도 의화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투쟁의 정의로움과 엄격한 규율로 민심을 얻게 되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상기의 묘사는 우리 역사 속의 선인들을 표현한 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방견문록의 선인 부분을 인용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종교인들이 있는데 센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고유한 관습에 따라 매우 금욕적이어서 다음과 같이 매우 고된 생활을 해나간다. 여러분은 그들이 밀기울만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밀기울을 뜨거운 물에 넣고 얼마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먹는다. 그들은 1년에도 여러 번 금식을 행하며 금식 기간 중에는 내가 말한 밀기울 이외에는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의화단이 우리의 동학인 선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화단의 신앙은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즉 각 당과 간은 통일되었으나 고정적인 신앙은 없었다. 단지 신령이 몸에 붙어 있어 총알이나 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迷信 사상만이 서로 비슷할 뿐이었다. 그들이 신봉하는 신령도 가지각색이었다. 천신을 내 몸에 모신 시천주 내유신령의 이 의화단이 동학의 내유신령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로써 중국 역사 의화단의 정체는 바로 동학군이었던 것입니다. 8개국 연합군의 천진 북경 함락. 의화단이 확대되면서 제국주의 열강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국의 중국 주재 공사관들은 청주에 대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의화단을 진압하도록 요구하였다. 8개국 연합군의 북경 입성과 민간인 대학살. 8월 13일에 8개국 연합군은 베이징에 입성함으로써 점령하였고 베이징은 혼란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 연합군은 북경을 점령한 뒤 3일간 의화단 색출을 명분으로 끔찍한 살인, 약탈, 강간 등 범죄를 자행했는데 희생자의 대부분은 의화단과 전혀 무관한 민간인들이었다. 한편 북경에서의 전투가 끝난 뒤에도 의화단은 각 지역에서 저항을 계속했다. 천진이란 신시계천에 묻어 천조가 있었던 천안의 진이며 북경이란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 지역의 대도라고 했습니다. 의화단 사건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청조선에서 동학군을 진압했는가? 결단코 아닙니다.
총조선에서 우하단인 동학군을 진압하지 않으니 근대사의 모쟁단체 소유럽연합군 자신들이 직접 진압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소유럽 8개국에서 한양장안의 관적인 북종을 장악해서 대학살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리안 X가 위대한 스키타이 코리안의 유럽 역사편에서 유럽의 국가 중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스키타이 코리안들이 아니었습니다.